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문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서민 음식이지요. 라면 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좀 올랐나 봅니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라면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 이상 올랐다. 이 정부 공식 발표인데요. 예. 현재 지금 물가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면 물가는 소비자 물가 평균치의 약 4배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흔히 라면은 뭐 서민들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서민 물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원래 라면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한 것도 예. 쌀값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보완제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의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라면 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 바로 지난해 약 한 12%가량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 전 비교하면 예. 무려 25%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만큼 라면이 우리나라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14년 3개월 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 그동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이런 불안정성에서 그랬다 친다면 최근 들어 이제 곡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이렇게 라면 값이 좀 높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착시 현상이 있는 건지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라면 업체들 우리나라에서는 오뚜기 또 농심, 예. 삼양식품 이게 메이저 3사들인데요. 그렇죠. 이 3사들이 최근에 라면 값을 급격하게 올린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 라면에 들어가는 재료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예.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예. 팜유 파동이 와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랬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밀가루 최대 곡창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밀가루 수급난 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 팜유라든지 또는 밀가루, 라면의 원재료가 되는 이 가격의 연도별 좀 크게 가격 추이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반짝 오르다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지금 이 밀가루 가격, 팜유 가격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라면이 오른 측면은 있지만은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라면 출고가를 올렸다면 좀 신속하게 이제 와서는 그 전체 우리 CPI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좀 내려줬으면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면 나중에 다시 물가를 올릴 때도 어떤 합리적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인데 맞아요. 최근에 국제 식량 가격 떨어지는 게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충격적인 게 농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80% 폭증을 했습니다. 80% 올랐어요.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경영을 잘해서 그런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전 기업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심하다. 또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리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미국의 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주로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그리드라는 게 탐욕입니다. 그렇죠. 기업이 자신의 돈을 조금 더 벌어자는 탐욕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물가를 대폭 올리는 것이다.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올리더라도요. 아주 최저의 서민 물가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조절의 탄력성이 굉장히 약해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 탐욕의 그리드 인플레이션이
아주 많이 작동을 했다. 특히 가격을 올리는 시점을 보더라도요. 오뚜기가 라면 가격 상승에 최선봉을 섰습니다. 그런데 오뚜기 올리면 농심 올리고 농심 올리면 오뚜기 올리는 식으로 해서 회사가 몇 안 되다 보니까 독점적 횡포를 부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업들 뭐 매세나 사회 공헌 활동 얘기하고 하지만 이런 것 좀 말씀하셨던 그리드 이런 탐욕을 좀 줄여주고 좀 이렇게 경기 반영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배려해 준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보면 항상 그 정유업계도 그렇고 뭐 가끔 이제 뭐 금리 높았을 때 은행들도 그렇고 항상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또는 도덕 경영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특히 맞아요. 이렇게 지금 물가고로 고통을 받는 시대에 네. 서민 물가를 안정에 조금 동참해 준다면 라면 값이 오르면요. 라면을 먹고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이 오르고 맞아요. 또 그 제품값이 오르고 다시 또 임금 상승의 도미노, 물가 상승의 도미노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정부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데 담합 여부도 제대로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원가가 오른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좀 수입을 한다든지 또는 시장 신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좀 더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면 말고도 뭐 치즈, 피자 등등 먹거리 품목 4개 중 하나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왜 체감 물가는 이렇게 안 와닿는 거야? 이 체감 물가까지 좀 안정되려면 언제쯤이 될까요? 예,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틀리게 된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탄력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업용 제품 중에서 사치품이라든지 뭐 내구성 제품,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같은 것은 물가가 오르면 지금 안 사도 돼요. 근데 공업용 가격은 좀 덜 올랐거든요. 근데 먹거리는 이게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먹지 않으면 바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얼마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한 생필품 쪽으로는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부담하는 실제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3.3%보다 훨씬 더 올랐구나. 이래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 사이의 괴리가 더 벌어진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요. 이 가공식품과 외식비도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덩달아 오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격 폭등 종목을 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할당 관세제라든지 긴급 수입 같은 이런 조절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안 먹을 수 없는 거 그걸 뭐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올려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기보다는 기업이 좀 더 소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아이폰 얘기를 좀 해보죠. i 시리즈로 굉장히 전 세계인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 애플이 9년 만에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MR 헤드셋 어떤 제품입니까? 예, 이게 믹스드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예. 약자군요. 예, 복합 뭐 혼합 현실 이런데 예. 좀 말이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면 예. 우리 가상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 헤드셋 같은 걸 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착각을 느끼면서 어떤 자기가 가상 현실 속에 푹 빠질 수 있는 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물건도 사고 팔 수 있는 이걸 갖다가 흔히 이제 가상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상 현실에 증강 현실이라는 V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있잖아요. 가상 현실 속에 앞에다가 네임태그를 붙인다든지 가상 현실의 일부 실제의 그 어떤 이 존재하는 것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증강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특히 게임기 중심으로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은 바로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 두 개를 합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마음껏 넘나들게 오고 갈 수 있는 혼합현실, 이 MR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헤드셋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써봐야지 알겠지만 VR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VR은 네. 가상 공간 위주로 되어 있어요. 딱 썼을 때, 그치, 가상 공간 위주로. 그런데 이 혼합 현실은 그 안에 실제 공간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한다. 바로 옆에 가상 공간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통화자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 애플이 만든 헤드셋은 가상 공간이냐 또는 뭐 혼합 현실이냐 이런 것보다도요. 예. 팀 쿡 애플 CEO가 밝힌 것처럼 이것은 공간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공간 컴퓨터. 예, 우리가 컴퓨터는 평면에 기계 속에 평면 속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상 공간 속에서는 입체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체 공간 속으로 소비자가 이용자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 마블 영화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공간에서 했던 그런 거 그렇습니다.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팀쿡 CEO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번이 인류 컴퓨터의 제3차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차 혁명은 아이팟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맥북. 그래서 그 거대한 실험실에만 존재하던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개인용 컴퓨터 시도를 만든 게 컴퓨터 혁명 1세대. 예. 그다음에 2세대 혁명은 모바일이 등장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형 컴퓨터 시대가 컴퓨터 2시대. 그런데 이번은 역사적인 제3세대가 열렸다. 이것이 팀쿡 애플 CEO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입체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평면 공간을 넘어서서 3차원 세계 속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예. 또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챗 GPT도 바로 가상현실 속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뭐 그 밖에도요. 이 크게 헤드셋을 끼고 있으면 주위하고는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은 가상 공간이나 복합 공간에 들어가 있고 완전히 현실 세계와도 괴리되는 게 그동안의 헤드셋이었는데요. 이번에 애플이 만든 이 헤드셋은 끼고 있을 때 누가 주위에 접근하거나 도둑이 나타나면 저절로 센서가 감지를 해서 어허. 바로 실제 도둑하고 바로 눈 맞춤도 가능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왔다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IT 기기나 예. 어떤 첨단 기기가 바로 여기서 어떤 무대를 펼친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IT 혁명이 오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자, 한동안 침체 국면이었던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인 온기가 불어넣어지게 될지 관심을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1%포인트 정도 낮긴 합니다만 이게 보니까 올해 1월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0.4 정도 올랐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세계은행이라는 곳은 그냥 사적 개인 은행이 아닙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 따라서 IMF와 함께 세계의 중앙은행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예. 자금 지원을 해주는 국제 개발금융 주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 통계가 매우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어요. 이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성장 전망이 작년보다 1%포인트 낮다. 예. 그래서 여전히 세계 경제가 좀 침체 속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세계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높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연착륙 아닌 경착륙,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은 막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적어도 세계은행 조사를 보면 급격한 경기 침체 없이 이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낙관적 시그널을 줬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동시에 당장의 경기가 회복된 건 아니다. 앞으로 한 2년간은 그래도 저속 성장, 어려운 시절은 계속될 것이다. 어허. 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